안녕하세요. 굿상담 클리닉 부원장 나현정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부부들이 감정 조절의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되는데요.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성격 차이, 고부 갈등, 아니면 외도, 폭력 이런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원만히 상담도 받고 해결이 돼서 가는 경우도 참 많은데, 상담을 하면서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이 감정 조절 문제를 가진 배우자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감정 조절 문제로 인해서 부부의 갈등이 얼마나 크게 증폭이 되고 또 사소한 것들이 어떻게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머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가슴에 있을까요? 네,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우리의 감정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에서 감정을 관장하는 뇌 부위가 특정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고 조절하고 혹은 조절력을 잃게 되고 하는 것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드릴 것은 인간의 뇌 안에서 감정 영역을 담당하는 영역이 어떤 것들이고 그것들이 성장기 동안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는 그림을 보면 이것은 우리 뇌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 안쪽 노란 부분이 간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간뇌는 우리의 본능이나 충동을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네, 여기서 한 단계 발전을 하면 이 파란색 부위 보이시죠? 이게 우리의 감정의 뇌, 변연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각의 뇌, 그 다음에 감정의 뇌, 그 다음 초등학교 한 8세 1, 2학년 정도 되면 이 바깥뇌,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이성의 뇌, 합리적인 뇌, 도덕, 추론, 아니면 조절, 통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도 이 간뇌나 감정의 뇌 변형계가 아니라 이 전두엽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본능과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제일 최상위 포식자가 됐다라고 보죠. 그런데 이게 발달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간뇌와 그 감정의 뇌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발달을 할 때 이 감정이 원만하게 발달한 아이들은 이 바깥에 있는 전두엽으로 잘 발달이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좀 인내심도 가지고 자기 절제도 하고 내가 진짜 필요한 걸 위해서 좀 더 타인을 배려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는 이 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결 조건이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파란 부분 감정의 뇌가 잘 발달돼 있어야 이성의 뇌가 잘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장기에 감정의 뇌가 잘 발달하게 하려면 부모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공감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돌봐주고 이런 것들로 감정의 뇌가 잘 발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책을 읽은 것도 전두엽에 쏙쏙 박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청소년 혹은 성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나 충동적인 부분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발달에 시기에 어떤 충분한 케어나 좋은 돌봄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흔히는 폭력이나 학대 혹은 방임 이런 것도 비슷한 영향을 가집니다. 혹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미디어 굉장히 막 3살만 돼도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런 것들이 이 뇌발달, 이 감정과 충동의 뇌에 머무르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두엽 발달로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것은 어린 날 사랑받고 안전한 환경 그리고 그 잘못 행동해도 긍정적인 훈련 건강한 방법으로 훈련이나 훈육 이런 것들을 받았다면은 이쪽 부분 감정의 조절 부분에 어려움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감정이나 충동의 조절이 어려워서 정말 위기 상황에 이 전두엽을 사용하기보다는 본능이나 충동에 가까운 뇌에 더 자주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뇌 단층 촬영에서도 많이 드러난 바가 있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사진을 보여드리면 포유류랑 파충류 그리고 인간의 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활성화되는 영역을 말하는데요. 파충류의 뇌를 보시면 파충류는 IQ가 보통 9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각이란 잘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안쪽 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안쪽 뇌가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유류의 뇌예요. 포유류의 뇌는 조금 더 바깥쪽 뇌를 그래도 좀 사용하죠. 왜냐? 먹이도 저장해야 되고 집단 생활도 해야 되고 얘네는 머리를 쓰잖아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포유류는 약간 바깥이 활성화된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를 한번 보시면요. 이 파란색 부분이 매우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이거는 인간이 갈등과 어려움과 어떤 편안한 상황, 모든 상황에서도 주도적으로 이성적 뇌를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온 거예요. 그렇다면 부부가 감정 싸움을 한참 하고 있을 때 가끔은 정말 화가 나고 뒤집어지는 순간들이 저도 경험 안 해봤겠습니까? 그럴 때는 우리 뇌가 약간 포유류로 내려갔다 오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는 내가 다소 파충류나 포유류로 많이 갔다 오나? 그럼 내가 이 부분으로 파충류나 포유류 뇌로 좀 자주 간다면 내가 어린 날 감정 발달에 어려움이 있었나? 공감받지 못하고 혹은 학대받았던 기억들이 있나? 요거를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그것의 일부를 탁 건드릴 뿐인 거지 부부 갈등은 불가피하거든요. 어느 부부나. 상담자 부부들도 갈등하며 살거든요. 똑같이. 그런데 그것을 큰 싸움으로 만드는 사람과 좀 적당히 정리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결혼 생활을 만들어내겠죠. 그러면 그것이 큰 싸움으로 자꾸 번질 때에는 이 감정 조절,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잘못 발달해서 지나치게 확대돼서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차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날 공감받지 못한 뇌를 가진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성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좀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신의 감정이 더 이상은 다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지키는 전문가로 평생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좀만 건드려도 나를 무시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저항하는 행동들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 날 공감받은 뇌, 공감을 잘 받아서 바깥의 뇌가 잘 활성화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도 이성을 잘 잃지 않고 그리고 안정된 관계를 맺게 되겠죠. 그리고 직장이나 여러 부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니까 선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이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 몰두하는 전문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 기제,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기제가 이렇게 작용하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조절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인정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내가 감정 조절이 어렵다. 내 단점을 수용한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착각은 하시면 안 돼요. 내 단점을 수용한다고 해서 내 연봉이 깎이나요? 얼굴이 못생겨지나요? 건강을 잃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 조절 문제를 수용만 하면 내 감정이 또 올라올 때 맞아 난 좀 과하지 오버하지 하고 좀 조절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 조절 문제를 인식하는 게 해결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감정은 사람을 해칠까요? 그렇지 않죠. 감정은 그냥 바람처럼 와서 머물러서 나를 불쾌하게 만들고 혹은 나를 슬프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머물렀다 가는 바람과 같아요. 오히려 감정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고 행동으로 나갔을 때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의 특징을 잘 알아야 돼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빨리 비워낼 수 있는가? 이 감정을 어떻게 하면 다루어낼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 이 꼴 감정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화가 나면 화산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화가 나도 잠시 내 그릇에 이렇게 생긴 그릇에 화가 담겨 있구나. 이렇게 담긴 그릇에
내가 지금 수치를 담았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인정만 하시면 그 감정이 훨씬 더 쉽게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인이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죠. 흔한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먼저 자기 감정을 알아주는 거. 그러면 감정의 50%는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모두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존중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욕구, 기타 여러 가지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욕구가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이제 분노하게 되거든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욕구 좌절 공격 가설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좌절된 욕구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떠올리셔서 그 욕구 중심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로 고민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욕구 중심적으로 말하면은 상대를 비난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방어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담백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용기만 있으면 내재된 분노가 쌓이지 않겠죠. 네 번째는 분노를 떠올리게 하는 신념들이 있어요. 나는 무조건 사랑받아야 된다. 뭐 자기애가 강하던지 아니면 강박. 뭐 가족은 모두 내 통제하에 놓여야 된다. 우리 가족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라는 어떤 신념이 있잖아요. 비합리적인, 비현실적인 이런 신념들을 맞추려고 하다가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못 가지고 있는 신념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를 일으키는 상황을 좀 거리를 두셔야 돼요. 저도 아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수학을 가르치다가 제가 조금 조절이 쉽지 않구나 이렇게 직업이 이거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완전히 단절을 해버렸어요. 좋은 선생님을 연결하자 라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됐습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내가 적절히 조절해서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게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화가 나고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게 있으면은 좀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대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대상과 약간 끝을 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감정 조절이 어려우신 것 같아요. 너를 납득시켜야 되고 너의 사과를 받아내야 되고 혹은 너를 옳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강박이 좀 심한 경우에 분노를 하시는데 흔하게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어떤 특정한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아이를 몰아세우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관계도 잃고 결론적으로는 아이의 뇌도 이제 포유류나 파충류 상태를 만들어 버려서 더 말이 안 통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엄마도 전두엽이 그러니까 이성의 뇌가 차분히 돼 있는 상태로 아이를 지도해야 아이의 뇌도 이성적인 상태에서 차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노 조절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갑자기 너무 화가 나오니까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하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죠. 혹은 방에 들어가서 잠시 명상을 한다. 좋아하는 유튜브를 잠깐 본다. 이런 거. 명상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내재된 감정들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의식에 가득 찬 분노의 원료가 되는 상처를 치료하셔야 돼요. 이것이 제가 아까 계속 초반에 말씀드렸던 성장기 상처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물 위에다가 라이터를 켜봤자 불이 안 되죠. 근데 휘발유 위에는 라이터를 켜면 폭발하듯이 불타버리겠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 내재된 분노를 마음 안에 무의식 속에 본인은 잘 자각을 못하지만 가득 쌓고 있는 경우에 환경이 조금만 자극만 줘도 팍 그게 내재된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로 시집장가 왔다 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한테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하기 전에 좀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들여다보는 게 우선이고 이런 부분은 스스로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럴 때는 전문가 상담을 꼭 의뢰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라는 걸 명확히 하셔야 돼요.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군가요? 내 자신이죠. 우리 배우자의 감정도 배우자 거고 자녀의 감정도 자녀 거예요. 근데 내 감정을 남한테 책임지라고 던질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영역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을 때는 내 감정의 주인은 누구다? 나.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이것 또한 나다라는 거를 감당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마음의 주머니를. 네, 그래서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주도적이고 막 스스로 다 하고 이래서 독립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화났으니까 네가 해결해 하고 남 탓을 하고 바깥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심리적 의존성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의존성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자기 책임이다 라는 걸 수용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9번째는 좀 내려놓기. 네. 그냥 우리 생긴 모습대로 살자. 우리 다 눈, 코, 입 다르게 생겼듯이 마음꼴도 다 다르다. 뭐 지능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기능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높은 것을 요구하면서 자꾸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나 그런 어떤 비현실적인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또 때로는 포기하고 혹은 내가 대신 해주고 이런 것들로 많은 부부들이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좀 상대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있나요? 자녀가 뭐 마음대로 되나요? 뭐 회사가 마음대로 되나요? 뭐든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예. 오로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과 관련된 영역일 뿐입니다. 내 건강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자녀의 삶은 자녀의 삶이고, 배우자의 삶은 배우자의 특성이고, 그렇게 각각의 것으로 남겨두는 어떤 그런 좀 여유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분노 조절, 감정 조절 문제가 있었다면 상대에게 던진 많은 돌들이 있을 거예요. 예. 길 가는 사람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거든요. 근데 내가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에 개구리의 입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던 혹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꼭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감정 조절이 어려우면 실제로 그 결과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뭐 관계를 잃게 된다든지 뭔가 또 수습해야 된다든지 불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요즘에 살기도 너무 바쁘고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약하면서 가자라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빨리빨리 지나가자. 그렇게 해도 너무 힘들고 피곤한 세상인데 굳이 싸움을 일으키는 그 마음을 씻고 정화하는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감정 조절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알려드렸고요. 좀 조절이 좀 어려운 본인 혹은 배우자, 자녀, 뭐 부모님, 가족 등이 있다면 도움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저희 굿상담 클리닉으로 문의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